귀 건강은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귀와 인지력의 연결고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 볼륨을 점점 높이게 되고 가족들이 또 안 들렸어? 라고 물어볼 때 그냥 귀가 좀 안 들리는 거겠지.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이건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귀 건강이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열쇠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1. 청력 저하가 인지력 저하로 이어지는 이유.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김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똑똑이셨어요. 바둑도 잘 두시고 신문도 빠짐없이 읽으시며 손자 손녀들의 학교 성적까지 꿰뚫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라고? 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 귀가 좀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보시던 뉴스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대화 중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김할머니가 응? 뭔 소리야? 학교에 왜 갔어? 라고 되물으신 거였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이게 바로 청력 저하가 인지력에 미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 속의 정보와 연결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프랭클린 박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미한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높았어요.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으면 3배, 심한 청력 손실이 있으면 무려 5배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뇌의 청각 피질 부분이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MRI 촬영 결과를 보면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측두엽과 전두엽의 회백질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 주의력, 언어 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들이거든요. 귀가 뇌에 주는 자극, 생각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서 듣는 새소리, 커피 내리는 보글보글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우리 뇌에게는 소중한 영양분 같은 존재입니다. 67세 박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시골로 이사를 간 박 씨는 처음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척척 해냈는데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기도 버거워졌어요. TV를 보면서 신문을 읽거나 요리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멀티태스킹이 어려워진 거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조용한 환경 때문이었어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감각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데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전반적인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소리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 기억 정리, 자아, 성찰, 미래 계획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요. 적절한 소리 자극이 없으면 이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6-8시간은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어야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음부터 음악, 대화 소리까지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들이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자극하거든요.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소리를 들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청각 피질은 물론이고 언어 중추, 감정 중추, 기억 중추까지 함께 작동하며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뇌 활동이 바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열쇠인 거죠. 3. 보청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0세 이영희 할머니는 5년 전 청력 검사에서 중등도 난청 판정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보청기 착용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보청기 차면 더 늙어 보인다며 거부하셨죠. 하지만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던 중 딸이 치매 예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고 그제야 보청기 착용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충격을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동안 못 들었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화분에 물 떨어지는 소리, 손자가 방에서 숙제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건 보청기 착용 3개월 후부터였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표정이 밝아졌고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이 이영희 할머니의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청력 손실 환자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보청기 착용 후 뇌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기존의 연결들도 강화되는 신경가소성이 나타났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뇌는 여전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보청기의 효과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요. 최신 디지털 보청기들은 주변 소음은 줄이고 중요한 음성 신호는 강화해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이는 뇌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어 다른 인지 기능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할당할 수 있게 해주죠. 4. 소리 자극이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소리가 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MRI나 PET 스캔을 통해 보면 소리를 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72세 최병호 씨의 뇌 스캔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평소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인데 모차르트 교향곡을 들을 때와 조용한 상태일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해 봤어요. 음악을 들을 때 최 씨의 뇌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곳곳이 불을 밝혔습니다.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주의력을 조절하는 전두엽까지 동시에 활성화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양쪽 뇌반구 사이에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뇌들보코퍼스 CALLOSUM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좌뇌와 우뇌가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활발한 뇌내 소통이 바로 인지 기능 향상의 열쇠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실험도 있어요. 인지 기능이 정상인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 1시간씩 다양한 소리 자연음, 클래식, 재즈 등을 들려주고 다른 그룹은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확연했어요. 소리 자극을 받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15% 향상된 점수를 보였고 주의력 집중 시간도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환경에 있던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저하된 모습을 보였어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교차 모달 가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리 자극이 청각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 영역과 인지 영역까지 활성화시켜 전체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이죠.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의 뇌를 보면 이런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7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의 경우 1년 후 뇌 스캔을 해보면 운동 피질, 청각 피질, 그리고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현저히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대화 단절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킨다. 가장 안타까운 건 청력 저하로 인한 사회적 고립입니다. 78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으로 동네에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매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바둑도 두고 시사 토론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70세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에 끼어들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친구들이 농담을 할 때 혼자만 웃지 못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대화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뭘 그렇게 떠들어라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공원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하시게 되었죠. 이런 변화가 1년 정도 지속되자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다른 변화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TV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손자, 손녀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고 며칠 전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인지 운동이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 뇌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된 기억들을 떠올리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그것을 언어로 구성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뇌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해요. 특히 언어 유창성과 작업 기억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뇌 영상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노인들의 뇌에서는 전전두피질과 측두엽의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이 영역들은 계획, 판단, 기억, 언어 처리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들이거든요. 6. 뇌와 귀를 동시에 챙기는 생활 습관.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요? 83세 임순득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면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임 할머니는 3년 전 경미한 청력 저하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새소리를 5분간 들으며 심호흡을 하세요. 이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새소리, 비둘기 소리, 까치 소리를 구별해가며 의식적으로 들으려 노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 끓는 소리, 계란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 토스터 딩 소리 등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소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청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깨울 수 있거든요. 오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게 아니라 진행자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들으며 때로는 혼자서 맞아 그렇지라고 대답도 하십니다. 이런 능동적 청취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점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시는데
이때는 이어폰을 끼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트로트, 심지어 손자가 추천해준 최신 가요까지 골고루 들으며 걷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운동이에요.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수다를 떨거나 화투를 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입니다. 잘 안 들려도 응? 하고 다시 물어보고 이해할 때까지 노력하시거든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저 배우 참 예쁘다. 요즘 세상 참 빨리 변한다 같은 소감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잠들기 전에는 손자, 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청각 훈련이에요. 전화는 시각적 정보 없이 오직 청각 정보만으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 중추를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3년간 유지한 결과 임할머니의 청력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또래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셨어요. 7. 청력 관리와 인지 기능 운동 병행하기.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청력과 인지 기능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 분별 훈련입니다. 69세 박영숙 할머니가 실제로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매일 오후 2시에 거실에 앉아서 10분간 눈을 감고 주변 소리들을 구별해 보세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새소리 등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에서 3개 소리밖에 구별하지 못했던 박 할머니도 3개월 후에는 7에서 8개의 서로 다른 소리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청각의 선택적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집중력과 기억력도 함께 기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음성 기억 게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한 사람이 사과, 바나나, 포도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이 사과, 바나나, 포도, 수박이라고 하나씩 추가해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글자로 쓰지 말고 오직 귀로 듣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5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엔 3-4개밖에 기억하지 못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10개 이상도 거뜬히 기억하세요. 이 게임은 청각 기억력과 작업 기억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소리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인상적인 소리들을 일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참새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귀었다. 점심에 라면 끓이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맛있게 들렸을까? 저녁에 손녀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같은 식으로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기억 속에 저장하는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언어 중추, 기억 중추, 감정 중추가 모두 협력하면서 뇌의 통합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멜로디 기억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나 가요를 기억해서 흥얼거려 보는 거예요. 77세 최순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고향의 봄, 아리랑, 옛사랑 같은 옛 노래들을 부르세요. 처음에는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도 함께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고향의 봄을 부르면 어린 시절 시골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옛사랑을 부르면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이는 음악이 기억과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대화 집중 훈련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라는 뜻이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대화의 질도 향상됩니다. 8.
귀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귀 건강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1세 윤태식 할아버지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시죠. 5년 전 윤 할아버지는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 변화가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대화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해도 못 들으시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서운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세요. 사회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즐겨 다니던 노인정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바둑을 둘 때도 상대방이 뭔가 말을 걸면 집중이 흐트러져서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처방받은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약을 하루 2번 먹어야 하는데 한 번만 먹는다든지 식후에 먹어야 할 약을 식전에 먹는다든지 하는 실수들이 반복되었어요. 정신적인 변화도 컸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유머러스했던 성격이 점점 조용해지고 우울해졌어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었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딸의 권유로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손자, 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면 할아버지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정 활동도 재개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고 바둑 실력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확장되었어요. 건강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정확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치료 효과도 향상되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도 궁금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면이었습니다. 다시 활발해지고 긍정적이 되었어요. 보청기 덕분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가족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신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가족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활기찬 모습을 보이시니까 가족 모임도 더 자주 하게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청기 착용 후 정기적으로 받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모든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는 또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윤 할아버지는 주변 분들께 적극적으로 보청기 사용을 권하고 계세요. 자존심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전문가와 상담받아보라고 조언하시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김순자 할머니부터 윤태식 할아버지까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단순히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혹시 TV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되거나 대화할 때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청기 착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나이 들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청력 훈련과 인지 기능 운동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소리 분별 훈련, 음성 기억 게임, 멜로디 기억 훈련 등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청력과 인지 기능을 함께 기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한다면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귀 건강을 챙기는 일은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지력,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